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번 주 내로 기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중에 기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어떤 혐의로서 기소를 당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가지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죠? 실제 문건, 증거자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증거자료입니까? 바로 이거.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재명이 나 북한에 초청 좀 해주세요 라고 쓴 문건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요것도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법을 피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사님 지휘사항으로서 나온 문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있어요. 자, 또 뭐도 있습니까? 요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이 북한 송명철과 쌍방울 김성태를 만남에 있어서 갔던 출장, 그 출장에 결재를 해준 게 바로 이재명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물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 증거물에 따라서 오늘 검찰이 지금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기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이번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바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누락되자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 도지사 방북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잘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쌍방울 김성태가 사실상 도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박을 한 것. 자,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다가 돈을 보낸 거예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 실제 유엔 제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면 안 되는 그런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겁도 없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누구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재명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김성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에 올인한 겁니다. 이재명에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가 지금 이루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실제 이재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특혜를 얻고 싶은 게 바로 김성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김성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방북을 계획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지자 김성태가 대선 졌다면 울분을 토하면서 이화영과 이재명이랑 통화까지 했다라는 진술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김성태는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 굉장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 대북 송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가 북한 송명철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번 맙시다. 우리가 통일하면 대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성태가 어떻습니까? 실제 대통령을 만들어보자 그래요. 그것도 누구랑? 북한 사람이랑. 네? 북한의 송명철이랑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대북 송금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김성태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통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 과연 대북 송금만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이 조직적으로 이재명한테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과거에 방송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걸요, 당사자인
김성태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가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에 1억 5천만 원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요. 엄연히 쪼개기 후원은 불법입니다. 자, 심지어 김성태가 이 얘기를요, 검찰청에만 간 게 아니라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쪼개기 후원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재명한테 인간적으로 실명을 했다라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우리가 이재명의 쪼개기 송금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을 냈고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당사자인 김성태가 지금 검찰을 넘어서 법정에서까지 지금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죠. 자,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 검찰이 뭘 했냐. 이와 관련돼서 선관위를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달에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왜 압수수색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재명이 경선 당시 쌍방울 임원 등에게 25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위를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후원금이 좀 덜 거쳤어요. 그래서 이낙연에 이어서 이재명이 후원금 모집액에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원금 전체액이 아니라 바로 고액 후원입니다. 고액 후원. 잘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액 후원에 있어서 사퇴한 정세균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얼마라는 겁니까?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습니다. 이재명이 실제 23억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고액 후원은 2억이 넘습니다. 후보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후보 중에서.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과연 이런 이재명한테 고액 후원을 사람들이 누굴까? 고액 후원한 사람. 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쌍방울 임원 4명이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쌍방울 그룹 회장 양선길 1,000만 원, 쌍방울 그룹 대표 김세호 1,000만 원, 쌍방울 그룹 계열사 광림 사회이사 이모 씨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입니다. 김성태. 뭐라 써 있습니까? 1,000만 원 딱 써 있어요. 이재명의 고액 후원금 그 명단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표,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김성태까지도 이렇게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날짜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 모두가 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부일자가 2021년 7월 9일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김성태도 지금 언제 했느냐? 2021년 7월 9일 같은 날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21년 7월 9일 날 같은 날짜에 1,000만 원이란 같은 금액을 후원한 거예요. 이걸 지금 검찰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찾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있는데, 네?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보시면, 쌍방울 양선길, 쌍방울 김세호는 있는데, 쌍방울 김성태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생년월일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소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쌍방울에 양성길 김세호는요, 생년월일도 기입이 돼 있고, 주소도 기입돼 있고, 직업도 기입돼 있고, 전화번호도 기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김성태와 관련된 이름에서는요, 생년월일 보십시오. 1999년 9월 99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주소, 직업, 전화번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회계보고해야 되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바로 이렇게 써있어요.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뭐를 쓰라고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수입 일자, 그 금액을 다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없습니까? 생년월일도 없고요, 주소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엄연히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자,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 실제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가승자, 김성태, 정훈이라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습니까? 9999년 9일, 99월 99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모두 다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승자라는 사람 보면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900만 원에 걸쳐서 15회 기부를 했고요. 김성태란 이름 있는 사람 1000만 원 7월 달에 했고요. 정훈이란 사람 1000만 원 2회 7월 달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에 있는 고액 후원자 명단이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정치자금법이 있다고요. 이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자금법을 엄연히 어기면서 이것이 실제 후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쪼개기 후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압수했던 겁니다. 언제? 2023년 9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이날 이후로 수사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수차례 우리 퍼즐 조각 맞췄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검찰이 수사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2023년 9월달 이후로 실제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했는데 그 이후로 수사 소식이 전혀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과적으로 뭐를 하느냐? 이걸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 쌍방울 쪼개기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리냐? 최근 검찰이 쌍방울 고위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고 실제 그 진술까지 얻어냈다는 겁니다. 어떤 진술?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을 돕자는 취지로 돈을 보냈다라는 것. 이걸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진술할 수밖에 없느냐? 당사자인 김성태가 인정했잖아요. 나 쪼개기 후원했다. 얼마? 1억 5천. 실제 법정에서까지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 1억 5천을 보냄에 있어서 뭐라고요? 김성태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실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걸 김성태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쪼개기 후원은 엄연히 뭐 하는 겁니까?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했고 그와 관련된 명단까지 확보한 거예요. 제가 방금 명단 보여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심지어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하나도 안 적혀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실제적으로 재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가 쪼개기 후원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받았고 그 고발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온 겁니까? 야, 명단 들어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있는 쌍방울 임직원들이 쪼개기 후원에 똑같이 들어가 있느냐. 심지어 그 쪼개기 후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9999년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뭐 한 거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단순히 이 수사는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을 넘어가지고 뭐까지 이어날 수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 2023년 이재명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이 쪼개기 후원금도 혐의점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후원 내역을 검찰이 다 입증을 했다고요.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번에 안 넣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넣으면 되겠네. 하면 되겠네요. 왜냐? 또 다른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건이잖아요.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과거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쌍방울 쪼개기와 관련돼서 이것도 구속영장 청구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앞서 보여드렸던 명단 나왔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금액 나왔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관련한 당사자의 진술까지 있습니다. 진술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물증 나와. 진술 나와. 증거물 나와. 다 나온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뭐를 더 입수했습니까? 바로 이것도 입수했잖아요. 첫 번째, 김성태 휴대폰. 실제 잔금 해제됐습니다. 검찰이 포렌식 사수했어요. 관련된 내용 아마 지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검찰이 뭐 가져다냈습니까? 실제 쌍방울의 금고지기, 회계 자료까지 입수했습니다. 즉 쌍방울이 뒷돈을 만듦에 있어서 차명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맘만 먹은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대북송금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쪼개기 후원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지, 관련된 물증들이 뭐가 있는지, 관련된 진술들이 뭐가 있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쪼개기와 관련돼가지고 모자란 게 뭐가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요, 왜 못하겠냐고. 더 갖고 있겠지. 없는 게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겠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근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 냈을 때 실제적으로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저버렸지 않았기 때문에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기소까지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더 나아가 쌍방울 쪼개기 조사,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실제 이재명의 쌍방울 고액 후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런 중에서 어떤 명단이 또 나왔는지, 그 명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검찰이 지금 이걸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수면 위로 계속 끌어올려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또 개딸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준 PD 없는 얘기하지 마. 또 가짜뉴스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가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자, 어떤 준비를 해드렸냐? 우리 개딸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자주 보시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뉴스타파라는 곳이에요. 뉴스타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전해드렸던 이 방송 내용 그대로 누가 방송을 했냐? 뉴스타파 방송했어요. 뉴스타파가. 보세요. 변호사비 의혹 기업인들 이재명 후보의 고액 후원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명단 그대로 뉴스타파가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표이사, 쌍방울 계열사 대표이사, 심지어 제가 보여드렸던 김성태, 1999년 99월 99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개딸 여러분들은 있는 사실이다. 설마 뉴스타파까지 부정하는 거 아니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무엇보다 뉴스타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뭐 했습니까? 실제 뉴스타파와 관련돼가지고 뭐까지 했어요? 대선 당시,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 475만 명한테 뿌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딸 여러분들 내지 민주당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돼서 가짜뉴스다, 뭐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뭐라는 겁니까? 헛소리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